프랑스 파리의 럭셔리 투어 디렉터가 태국 현지 점검을 위해 방문했을 때 그녀가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곰팡이가 핀 호텔 욕실, 음식 쓰레기가 널린 시장,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서비스 수준까지. 알고 보니 태국 관광청이 까다로운 기준이라며 한국인 전문가들을 모두 내보낸 후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돈고 타일랜드 해시태그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태국 관광업은 급속도로 무너져갔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뒤늦게 깨달은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 크레망틴입니다. 파리에서 럭셔리 투어 기획사의 디렉터로 일하고 있죠.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저희 회사는 아시아 투어 전문으로 유명한데 특히 태국 패키지는 저희의 주력 상품이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프랑스 고객들이 저희를 통해 태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저렴한 물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숙박시설, 체계적인 관광 안내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위생관리 시스템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말쯤이었을 겁니다. 태국 관광청에서 갑작스럽게 발표가 나왔어요. 이제 동양 고객 유치 정책을 일본 중심으로 재편한다면서 한국인 전문가와 자문관들을 전원 해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 개편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태국 관광청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컨설턴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청결에 집착하는 한국인의 기준은 너무 까다롭습니다. 관광객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태국 정부는 한국인 전문가들이 10여 년에 걸쳐 구축한 위생, 관리 시스템과 서비스 기준을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몰랐어요. 태국에서 일하던 한국인 친구 지수와 통화했을 때도 단순히 정치적인 결정이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수는 태국 관광청에서 위생관리관으로 일하던 마지막 한국인이었는데 철수 명령을 받았을 때 정말 허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사라지면 큰일 날 텐데라며 걱정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일본 컨설턴트 그룹이 태국 관광산업 정책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식 서비스는 매끄럽고 전통적이다라는 명분으로 한국식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죠. 태국 정부는 이를 새로운 출발이라며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저는 이미 불안한 신호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태국 현지 파트너들과의 연락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거든요. 예전처럼 꼼꼼하게 확인하던 절차들이 간소화되고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라는 식의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호텔 청소 상태나 식당 위생, 점검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조차 이제는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반응이었죠.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모두 철수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직접 태국 현지 점검을 위해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고객들로부터 몇 가지 불만 사항이 접수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개별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항에서부터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화장실이 물기로 범벅이 되어 있고 바닥에는 휴지 조각들이 널려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들의 유니폼도 얼룩져 있었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친절하고 체계적인 안내가 아니라 대충대충 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희가 계약한 호텔은 방콕에서도 손꼽히는 곳이었는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욕실 모서리에는 검은 곰팡이가 점점이 피어 있었고 수건에서는 눅눅한 냄새가 났죠. 에어컨 필터는 언제 교체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다른 손님들은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오히려 저를 까다로운 손님 취급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즉시 사과하며 다른 객실로 안내해 주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유명한 수상시장을 방문했는데 그곳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음식을 파는 가게들 주변에 음식 쓰레기가 널려 있고 파리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예전에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화장실도 악취가 진동했죠.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다가 얼굴을 찡그리며 그냥 두고 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저녁에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데 기사의 태도부터가 달랐어요. 예전에는 정중하고 친절했던 택시 기사들이 이제는 대충 운전하고 심지어 담배를 피우면서 운전하더라고요. 차량 내부도 담배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어서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아라고 하니까 지수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말이, 제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한국인들이 만든 관리 시스템이 사라지면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수는 자신이 태국을 떠나던 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현지 직원들에게 위생관리 매뉴얼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런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다며 거부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식 기준은 너무 엄격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새로 부임한 일본 컨설턴트들의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태국 투어를 계속 진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할 필요도 없이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태국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개별적인 불만 정도로 보였는데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여행 인플루언서들이 태국 여행 실망담을 연이어 올리기 시작한 거죠. 특히 영국의 유명한 여행 유튜버 에밀리가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었어요. 태국이 이렇게 더러웠나요?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그녀는 자신이 머물렀던 호텔의 참담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곰팡이가 핀 욕실, 더러운 침구류, 제대로 청소되지 않은 식당 등 제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들이었어요. 미국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도 가세했습니다. 태국 여행 진짜 후기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충격적인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 더러운 화장실, 불친절한 서비스 등 정말 보기 민망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몇 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시태그 돈고 타일랜드라는 해시태그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실망한 여행객들이 시작한 것 같았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거대한 움직임이 되었어요. 태국 관광청에서는 일부 과장된 내용이라며 해명했지만 이미 불신의 불씨가 번진 상태였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예약 취소가 줄줄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태국 대신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는 요청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왔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고객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며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더 심각한 건 여행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다른 유럽 여행사들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거든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여행사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니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태국 상품을 계속 팔아도 되는 건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청결과 위생관리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지수가 했던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구축한 시스템이 단순한 관리 절차가 아니라 태국 관광업의 근간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고객들의 신뢰를 잃는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제대로 된 진실을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수에게 연락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수와 화상 통화를 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그들이 담당했던 업무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호텔 청소나 음식점 위생 관리뿐만 아니라 관광 안내원 교육, 서비스 매뉴얼 작성, 심지어 택시 기사들의 친절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희가 했던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어요라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호텔 청소 직원들에게 어떤 순서로 청소해야 하는지, 어떤 세제를 써야 하는지, 몇 번 닦아야 하는지까지 일일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했거든요. 음식점에서는 식재료 보관법부터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까지 모든 걸 점검했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인 전문가들이 태국에 파견된 지 10여 년 동안 차근차근 구축해온 결과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태국 현지인들도 너무 복잡하다, 귀찮다며 반발했지만 점차 그 효과를 체감하면서 협력하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만든 위생 시스템이 빛을 발했어요라고 지수가 설명해줬습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관광객이 급감했지만 태국은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었거든요. 바로 청결하고 안전하다는 이미지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이 일본 컨설턴트들의 한마디로 무너져버렸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식 기준은 과도하다, 관광객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유로 1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한순간에 포기해버린 거죠. 지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줬습니다. 사실 일본 컨설턴트들이 태국 정부에 제안한 건 단순히 관리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태국 관광업계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인들이 철수한 자리에 일본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관리회사, 음식점 체인, 심지어 관광 가이드 서비스까지 일본 업체들이 하나둘씩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한국인들이 구축해놓은 높은 기준을 유지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었어요. 일본 업체들은 비용 절감에만 관심이 있어요라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청소 횟수를 줄이고 세제 사용량을 줄이고 직원 교육 시간을 단축시키는 식으로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품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영진 교체가 아니라 의도적인 시장 조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피해를 보는 건 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었고요.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태국 여행 거부 운동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렸거든요. 해시태그 돈고 타일랜드 해시태그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연일 트렌드에 올라왔고 유튜브에서는 태국 여행 실망담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의 유명한 여행 전문 유튜버 제이크가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태국이 이렇게 변했다고요?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그는 같은 호텔을 몇 년 전과 현재를 비교해서 보여줬어요. 예전 영상에서는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었는데 최근 영상에서는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댓글들이었어요. 저도 똑같은 경험했어요. 예전 태국이 그리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같은 반응들이 수천 개씩 달렸거든요. 사람들이 단순히 개별적인 불운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유럽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에서는 태국 관광업의 급작스러운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냈어요. 독일의 여행 전문 매거진에서도 태국, 더 이상 안전한 여행지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요. 저희 회사도 이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패키지 예약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기존에 예약했던 고객들마저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특히 허니문 여행객들의 취소가 가장 많았는데 소중한 신혼여행을 망칠 수는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어요. 다른 유럽 여행사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는데 모두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여행사 대표는 태국 상품을 아예 중단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런던의 여행사에서는 고객들이 태국 대신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를 요청하는 경우가 급증했다고 보고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태국 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태국 관광청에서는 처음에 일부 과장된 내용이라며 해명했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자 외부 세력의 조작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이 보복 차원에서 가짜 리뷰를 퍼뜨리고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실제로 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직접 겪은 경험담들을 가짜 뉴스로 치부하는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문제점들이 모두 한국인들이 담당했던 영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호텔 청결도, 음식점 위생, 서비스 품질, 심지어 교통수단의 청결함까지 모든 것이요. 이제야 한국인들이 태국 관광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태국 관광업계의 몰락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불신이 이제는 실제 통계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태국을 찾는 서구권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현지 호텔들과 리조트들이 하나둘씩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희와 계약을 맺고 있던 방콕의 한 호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약률이 너무 낮아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호텔의 평점이 예전 점수에서 점수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리뷰를 읽어보니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어요. 푸켓의 유명한 리조트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대폭 줄이고 일부 시설을 폐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곳은 저희가 프리미엄 패키지로 판매하던 곳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청소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고객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상황에서도 태국 정부와 관광청의 대응이었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임시 방편적인 마케팅에만 매달리고 있었거든요. 태국 방문해 해라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정작 관광객들이 우려하는 위생과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일본 업체들의 행동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철수한 자리를 메운 일본 관리 회사들이 태국 현지 업체들과 계약을 맺을 때 제시한 조건들을 알게 됐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청소 횟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고 세제와 소독제 사용량도 대폭 감축하는 조건이었거든요. 지수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일부 일본 업체들이 태국 호텔들의 운영 상황이 악화되기를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정황도 있었다고 해요. 호텔들이 경영난에 빠지면 더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냉정한 시장 전략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반응도 급격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태국이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리뷰 사이트에서 태국 관련 후기를 찾아보기 어려워졌어요. 한국인들이 태국을 외면하기 시작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들이 구축한 시스템이 사라지자 한국인들 스스로도 태국을 기피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프랑스 고객사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희를 통해 태국 여행을 다녀온 고객 중 한 분은 이런 수준의 서비스라면 차라리 돈을 돌려달라며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제기했습니다. 가족여행으로 태국을 다녀온 또 다른 고객은 아이가 배탈이 났는데 호텔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분노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저희 회사의 단골 고객이었던 피에르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분은 매년 태국을 찾아왔던 분인데 최근 여행을 다녀온 후 말이 태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깨끗하고 체계적이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건가요? 라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당분간 태국 패키지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거죠. 고객들의 안전과 만족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판매를 강행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실 이건 저희 회사에게는 큰 손실이었어요. 태국 패키지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고객들의 신뢰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이 구축한 시스템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린 잘못된 결정의 결과라는 것을요.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저희 회사의 손실 문제가 아니라 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태국 관광청에 직접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편지를 쓰면서 저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목격한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재 태국 관광업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했어요. 한국인 전문가들이 구축한 시스템을 성급하게 폐기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태국 관광청 귀하께서는 한국인들의 기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셨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국제적 수준에 맞는 기준이었습니다라고 편지에 썼어요. 현재 유럽과 미국의 관광객들이 태국을 외면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보낸 후 저는 지수에게 연락해서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수도 현재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이 사실 저도 태국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태국 관광청 내부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한국인들을 내보낸 게 실수였다는 의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저와 지수는 함께 태국 복귀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예전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이번 기회에 한국식 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호텔 위생 관리부터 관광 안내 서비스, 교통수단 청결도 관리까지 모든 영역에 걸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담았습니다. 특히 직원 교육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점검 시스템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어요. 제안서에는 성공 사례들도 자세히 담았습니다. 한국인들이 관리했던 시기의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리뷰 점수 변화, 재방문율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식 시스템의 효과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예전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태국을 진정한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어보자는 비전을 제시한 거죠. 지수는 이번에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개입 없이 순수하게 태국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국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기존의 계약을 맺었던 일본 업체들의 반발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악화되는 관광업 상황을 지켜보던 태국 정부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태국 총리가 직접 나서서 관광업 혁신을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한국인 전문가팀을 다시 초청해서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우수한 서비스 노하우를 벤치마킹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예전 시스템의 복구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지수가 팀장을 맡아서 한국에서 선발된 전문가들과 함께 태국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유럽 관광업계 대표 자격으로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태국을 다시 방문했는데 공항에서부터 변화의 조짐이 느껴졌어요. 작업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수팀은 호텔, 리조트, 음식점, 관광지 등 모든 관광 인프라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개선 작업을 시작했어요. 단순히 청소를 더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현지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또 복잡한 규칙이 늘어나는구나라며 부담스러워하던 분들이 점차 시스템의 효과를 체감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호텔 청소 담당자는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기분이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시장과 음식점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전에 음식 쓰레기가 널려있던 곳이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도 철저해졌어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다시 조성된 거죠. 택시와 대중교통의 개선도 눈에 띄었습니다. 차량 내부 청소는 물론이고 기사들의 서비스 교육도 다시 시작되었어요. 예전에 그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가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국 관광청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관광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라며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준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세계적 기준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기자회견 후 열린 기념행사에서 저는 지수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태국 총리가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며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지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이제야 저희가 했던 일의 진가를 인정받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반응도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타일랜드백이라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다시 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긍정적인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태국 패키지 문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차이 같아도 그 뒤에 숨어있는 시스템과 노하우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세심함과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태국은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들의 노하우와 정성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